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님께서 결혼 3년 차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싸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양육 태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의견차가 많아서 많이 싸우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부는 자녀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부부가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통해서 혹은 한쪽만 양육을 하고 한쪽은 방임을 한다거나 또 한쪽은 굉장히 허용적이고 수용적인데 한쪽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거부적으로 양육 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주제별로 영상에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는 자녀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진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녀 양육은 한 사람, 그러니까 한쪽 부모만의 그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 부모에만 의해서 양육이 되었다면 모성실조의 가정, 모성실조의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가 있으나 엄마의 역할이 없는 그런 가정, 또 부성실조의 가정,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없고 아이들이 방임되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모성실조의 가정, 부성실조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아이들 키우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가 온다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온다거나 그래서 아이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정서적으로 문제를 안고 이런 경우는 부모가 뭐 잘 키우고 못 키우고 그걸 떠나서 일단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더 부모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키우게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초등학생인데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데 요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것도 고민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급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자기 아이 바로 그 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를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아이들은 다 산 게 아니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그렇게 엄마가 비난을 하는 것을 아이가 듣게 되면 아이도 학교에서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비난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장애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래서 내 아이가 전교에서 1, 2등을 하더라도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 모두가 다 부모 탓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안 좋은 그 행동을 모방하거나 학습이 되어서 아이들이 나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부모가 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뭐 성장 과정에서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됐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렇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됐다거나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이 다 꼭 부모 탓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일로 해서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로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한테 저는 그거는 어머니나 아버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사고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주제는 부부는 자녀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특히 바람직한 양육이 되려면 부부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양육 태도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임신했을 때 부부가 서로 그런 걸 논의하면 좋겠죠. 이 갑자기 준비 없이 부모가 되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보니까 정말 욕하는 엄마 정말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뭐예요, 아이들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거기다가 참자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아동학대로 이렇게 경찰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아이를 공개적으로 SNS에다 올려가지고 사진을 올려서 거기다 욕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자녀들을 키우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양육이 되려면 부모가 똑같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점에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누군가가, 엄마가 아이를 방임한다거나 아빠가 아이를 방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혼이나 별거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는, 양육하는 그런 부부가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잘 키울 것인가에 있어서 이 자녀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 같이 살면서도 이혼한 부부나 별거한 부부하고 다름없이 한쪽에서만 양육을 해서 아이에게 모성실조의 가정, 부성실조의 가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부는 자녀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